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5월 9일 목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와 위믹스와 나이트크로 글로벌과 관련 소식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 전자공시가 있는데 소송 그거 5월 9일 날 이제 발표된다고 했죠. 그 액토소프트에서 356억 원인가 뭐 그 소송 건 거 있어요. 뭐 자기네들의 그 저작권에 그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대법원이 오늘 나왔다고. 그런데 이제 뭐 근데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읽어봐도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명칭,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소에 대한 상고, 원고, 그러니까 얘네가 신청한 거죠. 주식회사 액트소프트가 피고 주식회사 위메이드한테 건 거고, 처음에 건 게 356억 원, 뭐 그 정도 규모로 걸었습니다. 걸었고 판결 내용이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그러니까 원고 패소 부분이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재판 이런 거는 액토소프트가 졌다는 얘기예요. 졌고 그 다음에 59억 2,932만 9,806원에 대한 어, 2017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가는 날까지 연 15% 각비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 부분 침해 정지 및 간접 강제 청구 부분을 파기한답니다. 파기해서 다시 돌려보낸다. 그래서 왜 파기했냐고 보니까 이 피고 그러니까 액토소프트 측에서 원심 판단의 준거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다시 한다. 그 준거법에 따져서 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읽어봐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쨌든 요 문자만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재판 자체는 위메이드가 이겼는데 네. 그 다음에 저 돌려보내서 뭐 그 따지는 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 사건 번호 있잖아요. 여기 2024 250585 요거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원고가 액토소프트고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걸었고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해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앞선 재판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가합 354004 요거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25일에 원구 일부승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이겼다는 거고 그다음에 2심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법원 2019년 2013-931 요것도 2020년 6월 25일 날 원고 일부 승소 한 거고 그래서 대법원 갔는데 저쪽에서 액토소프트에서 뭐 준거법 어쩌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한다. 그런 내용. 그리고 뭐 위메이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 뉴스 보면은 여기 위메이드가 미르포 저작권 소송 판정승했다. 대법 로열티를 8대2로 유지한다.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뭐 재판 자체는 위메이드가 이겼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 좀 짚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다음 그 다음에 위퍼블릭 신규 업데이트 그래서 그, 그 질의응답 네, 그 질의응답할 때 박간호 대표가 이제 한 이야기 중에 뭐 그런 거 이런 거 뭐 키우겠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믹스 플레이 하고 요거 위퍼블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 이야기 하고 나서 위퍼블릭이 업데이트 됐다. 그래서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뭐가 업데이트 됐나? 위퍼블릭 메인 페이지가 개선됐답니다.
프로젝트 주최자를 응원하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답니다. 프로젝트 후기를 등록하고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네, 프로젝트 모금액 증빙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퍼블릭이 여기저기 많이 쓰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사건 같은 거 봤을 때는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 그게 이제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세금 미납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 가지고 그 부동산이나 뭐 이쪽으로 뭐 그 거래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블록체인이 쓰였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이런 뭐 투표나, 네, 어떤 돈이 어떤 단체에서 돈이 집행되고 뭐 쓰고 들어오고 하는 거, 그것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어떤 정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적용이 되면은 이 퍼블릭이 좀 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이 무궁무진한데, 사실은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박건호 회장도 좀, 네,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초기 단계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메인 뉴스가 요거예요. 위메이드 커뮤니티 플랫폼 위퍼블릭 투명성 평등성 강화해서 업데이트가 됐다. 요 내용, 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데일리 다일, 햇살마루, 국인 등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NGO 네 곳에서 기획한 프로젝트가 또 선정이 됐고, 이런 식으로. 개편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2배 이상, 플랫폼 참여와 프로젝트 후원에 사용된 위퍼블릭 캐시 발행량은 60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네, 나이트크로우 크루세이드 교황령 요거. 그래서 그 크루세이드에 대한 그 동영상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연합의 명예가 걸린 최후의 결전, 대전제 크루세이드 교황령 해가지고 동영상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주는 건데, 지금 뭐 국내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저 같은 좀 일반 유저가 뭔가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뭐라고 할까, 이게 그 게임사에서는 1년간 준비해서, 그러니까 모든 유저들이 뭐 이렇게 쟁을 하면서 재밌게 즐겨봐라, 그런 전장을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열고 났더니 그 특정 어떤 그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강한 연합이 우리가 이걸 독점하겠다. 너네가 만약에 이걸 먹으려고 들어서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게임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게임사의 의도하고 이 유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어떤 걸 만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뭐 창조주가 뭐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네, 그 사용자들 뭐 피조물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걔네가 그 독식하려는 게 너무 커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게임을 또 죽이는 건데, 네, 뭐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뭐 어제에 이어서 뭐 그 박간호 회장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 관련해서, 중국을, 네, 중국은 주요 시장이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게 미르포 미르엠 중국 서비스는 언제쯤 가능하냐, 밝혀주실 수 있냐, 그렇게 했는데 약간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당장 이게 뭐 배제한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다 확답을 내가 줄 수가 없다. 언제 서비스가 될지, 판호가 언제 나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뭐 미르5 얘기하면서 새로운 경제 구조로 해서 뭐 북미 시장을 뭐 공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중국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또 그게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은 제때 돈 못 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하라.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을 주기는, 솔직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네, 차가웠다. 박가는 위메이드 대표 큰손 중국 의존도 낮추는 진짜 속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고서들, 오늘 보고서가 몇 개 나왔거든요. 미래에셋증권 위메이드 중국 불확실성 존재 목표가 하향.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좀 목표가를 좀 잘 뽑아준 그런 증권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국에서 그런 중국 그런 실적 반영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넣는데, 이제 중국이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그 목표가를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NH 같은 경우는 네,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성과를 흑자전환 기대. 근데 NH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는 변화를 안 시키고, 네, 나이트크로우 그것만 지금 보고 있고, 원래 그 TP에 그 안 넣었던 것 같아요. NH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쓰셔가지고. 그래서 보고서 보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 주가가 9만 원이었는데 7만 원, 2만 원 내렸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이트크로우는 수당 중이다. 컨센서스는 상회했다. 1쿼터. 뭐 이런 식으로 썼지만 이 글자는 사실은 필요가 없고 우리 숫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분기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그것만 볼게요. 다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24년 2분기 예상이 매출액이 2,440억 네, 이렇게 받고, 영업비용은 2,350억 해서 네, 영업이익이 90억 정도 나와서 흑자 전환을 할 거다. 한 약 100억 정도, 90억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네, 변화가 없습니다. 73,000원이고, 뭐 여기도 다른 거 뭐 이런 거 말 필요 없이 네, 실적만 봅시다. 예상 실적만 여기 보면은 네, 요거죠. 24년 2분기 매출액이 2,335억 원. 그리고 영업비용은 2,377억 원 해가지고 여기는 적자로 봤네요. 약 적자 41억 원. 네.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41억 원으로 봤다. 그래서 NH 같은 경우는 2분기 위메이드 2분기 적자로 봤고, 네.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90억 흑자로 봤는데, 네. 그리고 당연히 3분기부터는 흑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 1,000억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것만 당장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2분기를 엄청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좀 약간 기대감은 없는데 어쨌든 2분기를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약 흑자 혹은 약 적자로. 그건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뭐 박간호 회장 얘기한 것 중에는 뭐 미르포나 미르엠의 중국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흑자 전환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뭐 그런 기대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중국 얘기하면서 차라리 파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한 게, 파노가 나오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거고, 어쨌든 이렇게 2분기 실적은 약 흑자다, 약 적자다 이렇게 기관이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성과에 의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적자도 많이 줄어들어서 약 적자 혹은 흑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서버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버 연결 해제 C102 서버. 그래서 지금 동접자도 계속 38만 비슷하죠? 37만 8천, 32만, 88만 2천 이런 식으로. 뭐 정상이었으면 그래서 40만 넘겼겠죠. 서버가 6개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좀 서버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S 같은 경우는
4300 위믹스 정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요 정도 하고 네,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뭔가 기대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당장 글쎄요, 당장 나올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파노라도 좀 빨리 나와서 뭔가 좀 진행되는 모습, 뭐 당장 뭐 레전드 오브 이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먼저가 됐으면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